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도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어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휘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휘를 1편과 2편으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초, 중, 고, 영어 어휘 학습에 있어서 전반적인 로드맵 어떻게 짜시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휘 학습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고 그리고 어떤 교재를 활용해서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초등학생들이에요. 네, 초등 저학년, 고학년 조금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초등 저학년인 경우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휘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휘 양이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등 1부터 6학년까지는 사실 계속해서 인풋의 시기입니다. 어떤 것이든 계속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웃풋을 기다린다거나 아웃풋을 기대하시거나 그런 시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인풋을 더 많이 하고 아웃풋은 아주 조금 소량 나오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초등 시기에 인풋을 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면 정답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많이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초등 저학년 때는 어휘를 넣어주실 때 반드시 주제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군을 묶어서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연산작용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nose, 그 다음에 뭐 lion, grape 이런 단어 세 개를 같이 외운다라고 하면 뭔가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코를 배울 때 mouth를 같이 알려주시고요. ear, eye, 그리고 eyebrow, 그 다음에 목은 뭘까? neck, shoulder 이런 식으로 팔, 손, 다리 이렇게 계속 확장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연상작용이 돼서 굉장히 습득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궁금증도 늘어나겠죠. 그럼 볼은 뭐야, 엄마? 턱은 뭔데? 이마는 뭐야? 이런 식으로 궁금증도 늘어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휘를 확장하기도 쉽고요. 아이들이 배우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뭐 animal 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푸드에 대한 거라든지 푸드 중에서도 fruit, 과일을 또 특별히 아이가 좋아하는 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제별로 활동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어휘를 초등 저학년 때는 송 있죠. 유튜브에 송 굉장히 많아요. 애니멀 송, 뭐 푸드 송, 그 다음에 바디 파트 송 이런 식으로 송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주제별로 아이들과 함께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학년 정도가 되면은요, 우리 학교에서 공교육 영어가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영어 스펠링도 좀 쓰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중학년 때쯤 되면은 요거를 해주셔야 돼요. sight words 익히기. sight words라고 하면은요, 파닉스 단어 말고요, 파닉스 규칙이 적용되는 어휘 말고 다른 단어들인데 적용되지 않는 단어들 중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쓰이는 단어를 우리가 sight words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들은 대부분요, 기능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나, the나, is, 뭐 이런 on, under 이렇게 뭐 전치사이거나 뭐 비동사이거나 또는 뭐 관사이거나 이런 식으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어휘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 굉장히 빈번하게 눈에 띄는데 사실 이게 명사처럼 이렇게 뭐 사과, apple 이렇게 연결되는 뜻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를 학습을 할 때 저학년 친구들은 이 기능어 부분을 많이 빼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닉스 학습을 하실 때 반드시 sight words를 병행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 학습은 우리 초등 3, 4학년 정도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5, 6학년 친구들,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시제를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5학년부터는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어떤 문법사항 같은 것들은 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고학년, 한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시제 같은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take란 동사는 아이들이 아는데 갑자기 과거형인 took 이게 나오면 서로 다른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take는 아는데 took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과거형이 조금 스펠링이 어려운 단어들이 점점 나와요. 그래서 bring이라고 하면 이 bring의 과거형이 brought 이렇게 복잡하죠. 단어가 복잡하게 생겼고 buy의 과거형은 또 bought
있잖아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헷갈리고 뭐 스펠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초등 고학년이 되면은 이런 어휘들, 우리 불규칙 3단 변화라고 해서 많이 외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챙겨주셔야 되는 학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등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중등 아이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은요. 자, 바로 다의어 그리고 품사별 어휘를 학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초등 시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인풋이 됐잖아요. 열심히 넣어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touch라는 단어를 알아요. 자, touch가 뭐예요? 초등 수준에서 이렇게 만지다, 건드리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런데 중등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텍스트를 보다 보면은 이 touch라는 동사가 다른 뜻으로 쓰여요. 감동시키다, 마음을 움직이다 이런 의미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연관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어휘들이 있어요. 또 예를 들면 뭐 save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save도 우리가 뭐 구하다, 구해주다 이런 뜻으로 많이 또 쓰이기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중고등이 되면은 save가 저장하다, 저축하다 뭐 이런 의미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의어, 하나의 단어가 인풋이 됐으면 그것을 바꿔 여러 가지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뜻도 알고 있어야 되는 시기가 우리가 중등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등 시기부터 이 여러 가지 단어들을 다 한 번에 뜻을 그럼 초등부터 다 외우면 안 돼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초등부터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쓰임의 이 어휘를 텍스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대표 어휘만 초등에서는 외우고요. 중등에 와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다양하게 써보는 그런 학습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등에 올라오면은 초등 때와는 달리 그냥 한 단어의 하나의 뜻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다의어도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품사가 바뀌면서 뜻이 바뀌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store 라는 단어를 우리가 초등에서는 대체로 상점, 가게 이런 뜻으로 명사의 형태로 배우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중등에 가면은 store이 동사로 사용이 되면서 저장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등으로 가면 우리가 단순히 초등학교 때 익혔던 그런 방식으로 1대1의 방식으로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단어가 품사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구나. 그리고 품사에 따라서 우리가 영어 단어의 형태가 바뀌기도 하죠. 뭐 끝에 TION이 붙으면 뭐 명사형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의 변화형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까지는 사실 기본적인 어휘 교재 같은 것들이 딱히 필요는 없지만 중등부터는 그 어휘 교재를 한 번씩 떼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좀 우리가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어휘를 학습하기보다는 골고루 어휘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재 사용을 하면. 그래서 다음 시간에 교재 사용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등이에요. 이제 우리가 고등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한 거니까요. 그런데 초등 때 이제 열심히 했고 중등 때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친구들이 고등어휘까지 이렇게 섭렵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등어휘까지 미리 막 땡겨서 학습을 미리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도움이 됩니다. 물론 도움이 되고 그런 학습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의어라든지 품사별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 것들을 다 섭렵을 하면 아이들이 해석을 하거나 독해 훈련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이제 우리 예전에 다 단어 했으니까 그 단어들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단어집 같은 것들을 다 공부를 해서 이제는 공부할 게 없다라고 하면서 되게 생뚱맞게 무슨 토플이나 아니면 탭스 이런 어휘들을 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뭐 시간이 굉장히 많으면 외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수능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 수능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즉 무슨 이야기냐?
목적에 맞는 어휘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이 되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제서야 뭐 어떤 학습을 하거나 어휘를 갑자기 급작스럽게 암기하거나 이러기가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 대비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 문제들이나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 어휘들을 너무 어려운 어휘들을 과하게 많이 이렇게 계속 중고등에서 해왔으니까 그거를 관성처럼 계속 하기보다는요, 목적에 맞게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빈출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고등에 가면요. 고등에 도착을 하면 우리가 중등에서 좀 빠른 친구들은 수능 어휘까지 끝냈어요 하면서 어휘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것까진 다 했으니까 우리는 좀 더 어려운 거, 좀 더 고급스러운 어휘까지 난 다 섭렵을 하겠어 하면서 너무 어려운 어휘 교재를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고등에서는요, 네, 목적에 맞는 어휘를 학습하시고 기존에 배웠던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학습했던 그런 어휘들 중에서 빈출 어휘들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그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 중등, 고등까지 큰 로드맵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어휘 학습을 하면 되는지가 조금 감이 잡히시죠? 그리고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초3부터는 스펠링 암기, 단어는 암기예요. 어쨌든 단기 기억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속하기 위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기 위해서 우리가 암기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초3부터는 이제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단계마다 할 때마다 어떤 것의 목적을 주안점을 두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재로 학습을 하면 좋고 그리고 그 학습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면 좋은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고 좋은 주제로 항상 돌아오고 고민하는 지니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